안녕하세요, 여러분. 출판 크리에이터 북세니입니다. 네, 저는 유튜브 당신의 에디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경의선 책거리에 왜 나왔을까요? 김장한 출판 컨설턴트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김장한 선생님을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선생님, 어디 계시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책거리에 사람이 진짜 없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겠죠? 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집콕 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하여 제가 선생님을 모시고 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그렇게 네, 하시죠. 그럼 자리 옮겨서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가보실까요? 선생님, 저는 책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책이 음, 도대체 뭘까요? 책. 25년 동안 책을 만들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들어요. 책이 도대체 뭐냐고. 책이 되게 어렵다고. 그리고 꼭 책은 읽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끼리 잠깐 만나면 너는 좋겠다. 책을 많이 읽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좋기도 하고 또 하나는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부담을 갖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꼭 책은 읽어야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늘 접하는 거지만 좀 어렵네요. 음, 알고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책을 되게 많이 접하고 있어요. 근데 책에 대해서 한 번도 정의 내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책에 대해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네스코에서 1964년도에 정의한 책의 정의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실 저 처음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유네스코에서는 몇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펼쳐보기 용이하고 운반이 가능해야 돼요. 어, 또 하나는 책 안에는 목적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은 49페이지, 49쪽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장,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속장과 본문을 싸고 있는 표지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또 출판과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정기 간행물이고요. 내용적으로 보자면 인류의 사상, 행동, 경제 등 모든 인간의 지적 활동을 기록해 놓은 것이 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49쪽 이상의 비정기 간행물을 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출판과 일반인 사용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의미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말이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인 사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책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예를 들자면 학문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 책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런 대표적인 게 논문이에요. 아, 그래서 논문은 논문이라고 하지 책이라고 하지 않죠. 49쪽 이상이어도 그건 그렇죠. 예. 책이라고 했을 때는 누구든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판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출판은 뭐냐면 그 저자가 가지고 있는 사적 메시지를 공공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독자들에게 또 인류 모든 사람들한테 이 내용이 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는 인쇄와 제본, 유통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포함되긴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출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논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백서 같은 것은 책이라고 하지 않고 보고서 또는 논문 이런 식으로 별도로 구분합니다. 그럼 집에서 혼자 쓰는 일기도 당연히 출판하지 않았다면 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맞는 거죠. 예, 집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온 아들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안내 일기는 일기인데 그게 책이잖아요, 아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안내 일기가 안내가 써서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안내 일기 그 자체였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 나치의 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으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읽히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책으로 출판을 했을 때 그때는 책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썼던 일기장은 그냥 그대로 둔다고 해서 그 책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아무리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출력을 해서 제본을 내서 책처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책이라고 하진 않아요. 네, 아까 책을 비정기 간행물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네. 그렇다면 잡지도 책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유네스코 정의에 따르면. 그렇죠. 잡지는 잡지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인터벌을 두고 기간을 두고 주간이면 주간, 월간이면 월간 이런 식으로 묶여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간 행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유네스코의 책 정의도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금 독립출판물들을 보면 뭐 속표지가 없는 것도 있고 그럼요. 또 49쪽보다 적은 것도 있고 그럼요. 뭐 실제로 온라인에서 나오는 거는 페이지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네. 모든 정의는 다 바뀌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고정적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좀 넓게 바라보는 건 필요한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하는 것, 그게 책을 접하는 자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에게 맞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인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만의 연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책도 어떤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은 책보다는 나한테 맞는 좋은 책을 고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 삶이 0.1%라도 바뀌었다면 그 책을 통해서 내 삶이 약간이라도 고무되었다면 그 책은 좋은 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입문서 또 뭐 흔히 얘기하는 고전 목록에 있는 책들만이 좋은 책은 아니고요. 물론 그 책들도 훌륭한 책들이 있지만 나한테 좋은 책, 나의 삶을 바꾸는 책, 그런 책이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책을 잘 만나려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많이 만나봐야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좋은 책도 내가 책을 많이 접해봐야 결국에는 좋은 책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은 다음 회, 이 2차에서, 2회차에서 다음 회에서 만나기로 해보죠.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네, 2회 때 만나겠습니다. 슬기로운 독자 생활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